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며 지낸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인간의 훌륭한 특질이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이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일까?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병이 되기도 하는 인간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서툴다고 한다.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전혀 듣지 않아 화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로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 만일 일부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당신 이야기는 듣지 않겠어 라고 마음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마음속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고민을 잘 들어줘서 상대의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든지, 이해하는 척을 해서 멋진 사람이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나는 평소 좌선을 하며 스스로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랫동안 계속 들여다보는 일을 했다. 우리의 의식, 즉 마음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 마음은 미세한 단위로만 측정할 수 있는 초고속으로 이동하며 정보 처리를 한다. 그리고 정말 짧은 순간에 시신경으로 가서 보는 행위를 하거나 청신경에 가서 듣는 행위를 한다. 정말 짧은 한순간에 듣다, 보다, 듣다, 생각하다, 듣다, 보다, 듣다와 같은 정보 처리가 행해진다. 원래는 듣기만 할 작정이었는데 어느새 관계없는 정보들이 마음에 뒤섞여 들어온다. 마주 앉은 사람의 이야기를 멍하니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자신이 계속 듣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막대한 양의 자잘한 정보들이 잡음처럼 그의 의식에 끼어든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지는 마음의 정보 처리 과정인데도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잡음처럼 끼어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전에 맴돌기도 한다. 또 꿈속에서 본 듯한 괴상한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런 잡음들이 끼어들면 듣는 행위는 계속 방해를 받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짧은 순간순간 이런 잡음들이 무수히 끼어들어 집중을 방해한다. 이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집중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는 일이다. 우리의 의식이 언어를 이용해 중얼중얼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이 작업에 사로잡혀 다른 기능들은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갖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칠수록 우리 마음에는 소리 정보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고 그 소리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만일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침착할 때에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생각하는 양과 시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마음에 무언가 걸린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내내 잡음이 끼어들게 될 것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촉감이 생긴다. 하지만 그 순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느낌은 사라지고 만다. 만일 한 사람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헤어진 애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둘은 서로 살갗을 맞대고 있어도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확히 말해 두 사람은 모두 각자 자기 자신만의 뇌 속에 틀어박혀 있는 셈이다. 우리는 항상 눈, 귀, 코, 혀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의식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다. 이런 정보와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세 가지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우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보에 대해 좀 더 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를 탐욕이라 부른다. 누군가에게서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칭찬을 들으면 좀 더 듣고 싶다라고 자꾸 원하게 되는 마음의 번뇌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반발하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는 분노이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불쾌해지면 이런 말은 듣기 싫다라고 불쾌한 대상을 밀어내고 배제시키려는 분노의 번뇌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이런 경우의 분노는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분노보다는 그 의미가 폭넓다. 단순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원인은 모두 하나이다. 바로 분노의 번뇌 에너지가 연료가 되어 타오르는 충동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반발의 힘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분노라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이든 일단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분노의 어두운 번뇌 에너지가 증폭되어 스트레스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 인격이 만들어진다. 앞에서 마음의 정보 처리 과정에는 계속 잡음이 끼어든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잡음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강하게 갈망하고 분노하는 번뇌와 함께 깊이 새겨진 정보는 마음속에서 강한 집착을 낳고 몇 번이나 되풀이되면서 긴 메아리를 남긴다. 누군가가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면 강한 자극과 함께 분노가 마음 깊이 새겨진다. 잠시 동안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나를 경멸하면 어쩌지? 라는 괴로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몇 번이나 반복되어 새겨지고 나면 마음의 메인 메모리 일부를 차지해버려 다른 중요한 정보 처리를 방해하고 만다. 이런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한번 마음의 번뇌의 힘으로 새겨진 정보는 계속 잠재되어 남아있다. 잊혀진다는 것은 의식에 의해 그 정보가 반복되어 살아나는 빈도가 줄어드는 과정이다. 즉 너무나 희미해져 의식화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사실상 마음의 흐름에 섞여 계속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하잖아.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은 희미하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다시 생겨났다가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잊혀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괜스레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일종의 방아쇠가 되어 연달아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실패하면 어쩌지 라든가, 만일 실패해서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어쩌지 하는 사고들이 재빠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마음속에서 들끓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 마음속으로 계속 혼잣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메인 메모리는 헛된 잡념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므로 눈앞의 풍경과 마음의 정보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자연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확실히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진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고 있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게 되는 등 살아있다는 충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보거나 듣거나 만지고 있지만 실제로 머릿속의 메인 메모리는 다른 잡음을 처리하느라 바쁘다고 말이다. 당연히 머릿속에 신선한 정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1초 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0.1초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0.9초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나 과거의 잡음이 남긴 메아리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둔해지고 멍청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10초 중에 9초는 현실감이 사라지고 1시간에 54분은 멍청이 있게 된다. 결국 나이를 먹어 과거를 돌아보면 몇 년이 한순간에 지난 것 같다는 기분이 들 것이다. 현실 그 자체에 직결되지 않는 망상에 탐닉한 결과 현실감이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는 원인은 과거로부터 엄청나게 축적되어 온 생각이라는 잡음이 현실의 오감을 통해 느끼는 정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생각의 잡음이 현실 감각에 완전히 승리할 때 사람들은 둔해진다. 과거의 데이터에 완전히 지배되어 새로운 현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손자를 보고도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지나치게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게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이 주는 자극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은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고병, 즉 생각병이다. 생각병에 걸리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하게 되고 둔해진다. 따라서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면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들을 계속 중얼거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눈앞의 것의 실증을 느끼고 다른 자극을 구하려는 마음의 충동 에너지를 어리석음이라 한다. 상대의 이야기에 실증을 느끼게 되면 지루해 무시해버리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헤매다가 결국은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 바로 이 상태가 무지의 번뇌이다. 이런 경우에 무지는 교양이 없다든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스로의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고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뇌의 일부를 혹사시키며 생각을 많이 하게 될수록 신체와 마음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알기 어려워지고 무지해진다.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 변화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같은 얼굴이군, 지루해 라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머릿속에는 쓸데없는 개념과 망상만 쌓이게 되고 현실과 의식의 실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된다. 무지라는 번뇌는 마음을 실제적인 현실에서 뇌 속의 생각으로 도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한번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생각에만 빠져들고 만다. 늘 자신만의 생각에 틀어박힌 꽉 막힌 성격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당연히 이 말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불교에는 팔정도가 있다. 팔정도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8가지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제1단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다.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명을 유지하기. 제2단계, 집중력을 기른다. 정정진, 마음을 정화시키기. 정정, 집중하기. 제3단계, 깨닫는다. 정념, 마음의 센서 닫기. 정견, 깨닫기. 팔정도에서 가장 첫 단계는 정사유, 즉 바르게 생각하기이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지금 접시를 닦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접시를 닦으면 가장 효율적일지, 어떻게 해야 물을 낭비하지 않고 세제를 최대한 적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번뇌가 끼어들면 아이가 음식을 남긴 접시를 보고 좀 더 깨끗이 먹지 못하고 왜 늘 이 모양이지? 라며 짜증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때 짜증을 내는 것은 이중으로 의미 없는 일이다. 짜증 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접시를 깨끗이 씻는 일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씻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인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가장 좋은 일은 서로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일만을 생각하는 것. 쓸데없는 사고와 헛된 사고를 버리는 것. 더 나아가 번뇌를 극복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그런 목표 때문인지 불교의 명상법은 생각을 다스리기 위한 트레이닝으로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느 틈엔가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그런 사실을 알아차릴 수조차 없다면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보고 있는 것일까? 듣고 있는 것일까?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일까? 혹은 그런 것들을 잊은 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며 항상 마음의 센서를 켜두고 방법 요원이 감시를 하는 것처럼 점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문득 깨닫는 시간이 찾아온다.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다. 쓸데없는 생각을 깨닫는 힘을 불교에서는 염력이라고 부른다. 염이란 알아차리는 능력, 즉 의식의 센서이다. 이 센서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변화를 알아차린 뒤에
마음의 작용을 바꾸는 힘을 정력이라고 한다. 이 힘은 곧 집중력으로 의식을 조절해 하나의 장소에 모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흩어져 여기저기로 달려가는 것을 끌어모아 한 곳으로 가도록 정해주는 것이다. 이 힘을 키우려면 보통 때에도 지금 나는 오감 중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를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 오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오감에 의를 더해 육문이라 하고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통로로 본다. 우리는 이 6개의 문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듣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맛보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는 동작이 함께한다. 육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나의 정체, 즉 이것이 나다라는 것이다. 지금 나는 오감 중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를 자각하려면 이들 감각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의 차이를 인식해보자. 보인다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본다라는 능동적인 상태, 들린다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능동적인 상태, 냄새가 난다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냄새를 맡는다라는 능동적인 상태, 맛이 난다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맛을 본다라는 능동적인 상태, 느끼고 있다라는 수동적인 상태와 적극적으로 느낀다라는 능동적인 상태. 예를 들어 지금 눈앞에 어떤 풍경이 보이고 있다고 치자. 이 상태에서 무언가 하나,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응시해 본다. 다른 것에 의식을 분산시키지 말고 그것에만 쭉 시선을 집중한다. 이것이 보인다와 본다의 차이이다. 능동적으로 한 점을 응시하면 주위의 사물들은 흐린 배경이 된다. 그리고 뚫어지듯 하나의 사물을 보고 있는 동안 다른 감각들은 차츰 조용히 가라앉아 버린다. 하지만 정말 다른 감각들이 모두 마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는 일에 집중하더라도 듣는 일과 같은 다른 감각을 느끼는 일을 어렴풋이는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손과 얼굴처럼 노출되어 있는 피부에 의식을 집중해 공기와 접하고 있는 신체 감각을 충분히 느껴본다. 비가 내리고 있다면 축축하고 쌀쌀한 온도가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때 온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감각 그 자체에 몸을 맡겨보자. 그 감각을 완전히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어떤 온도에서라도 의외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다음은 옷 속의 신체의 의식을 집중해 본다. 그러면 방금 전과는 다른 온도가 느껴지고 이건 역시 기분 좋은 느낌을 줄 것이다. 하지만 쾌락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정보 처리를 그만두고 감각 그 자체에 머물며 정신 통일을 한 덕분에 얻은 상쾌한 기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껴진다와 느낀다의 차이이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신념 상태와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의 차이이다. 이처럼 자신의 감각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생각의 잡음에 방해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정보를 확실히 인지해 충족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무언가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추위를 느낀다거나 하는 식으로 많은 잡음에 의식을 분산시켜 왔다. 하지만 감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해야 할 일에 의식을 모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예부터 비 오는 소리나 물 떨어지는 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있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것에서 감각적으로 무엇을 느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주위에 격렬한 자극이 넘쳐나고 그만큼 사람들도 계속 강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소소한 자극들을 즐길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 들린다를 듣다로 바꾸고 보인다를 본다로 바꾸도록 오감을 개발하면 얼핏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서도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현실이 지루하고 사소하게 느껴진다고 뇌를 콕콕 자극하는 오락을 찾아 도피하지 않아도 항상 일상의 섬세한 무엇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생활 전반을 새로운 눈으로 보며 의식의 센서를 단련시키면 오감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짜증이나 불안도 사라진다. 그러면 차츰 성격도 개선되어 특별히 강한 자극이 없어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서 충만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